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단원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계 각 지역마다 다양한 인구 문제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란 무엇일까?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구 문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의 개념을 보면은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 증감, 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인구 구성의 불균형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구와 관련된 재반 문제를 가리켜 인구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구 문제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지금 일단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빠른 인구 증가 또는 인구 증가의 정체, 감소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너무 빨라도 문제지만은 인구 증가가 딱 스톱한다 그러죠.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구 증가하는 것만큼 식량의 생산도 증가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식량 생산을 넘어서는 인구 증가는 또 다른 인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자원 고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따라서 혹은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저출산이죠. 저출산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및 사회비용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요.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및 사회보장 비용 증가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아마 내는 세금, 즉 노인 한 사람을 위해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아마 지금과 같이 계속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지속된다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부모님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인구의 불균등, 또 성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체로 성비의 균형은 이루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또 보면은 전쟁과 같이 사회적 혼란이 있는 국가에서는 일시적으로 여성의 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근데 이것에 따른 문제는 바로 이거죠. 성비 불균형이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배우자들이 남자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인한 다양한 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일단 세계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는 대륙류 국가를 보면은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나 대륙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2차 대전 이후에 이들의 생활 수준은 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지역의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근데 이제 그럼에 따라서 이제 빠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인구 증가가 빠른 것에 비해서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일자리도 부족해짐에 따라서 빈곤, 기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이 지역 국가들의 기본 대책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무조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죠.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전례가 있죠. 과거 우리나라도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부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제 성장과 식량 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도시의 인구 문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자체의 높은 인구 성장 및 공업의 발달에 따른 2차원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도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죠.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인구 집중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또 범죄가 증가하는 등 도시 생활 환경을 낙후시키고 또한 각종 다양한 도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그럼 어떤 인구 문제가 나타날까요? 선진국의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뛰어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인구 문제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출산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냐?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나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나의 사회적 지위와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그럴 수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은 당연히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가 이에 따라서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럼에 따라서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또한 선진국의 이제 가장 큰 또 인구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이제 수명은 연장되는데 바로 이 출산율이 저하되니까는 결국 이제 남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이는 낳질 않는데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그러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인구 문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 및 육아수당 지급, 보육시설 확충 등의 출산 장려 정책 추진, 또한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 정비,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 등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기타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보면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이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와 현지 주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계통, 러시아나 이쪽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현지 주민들, 그들 사이에 이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쉽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특히 이제 뭐 동남아시아 계통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매번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걸 용납을 잘 안 하죠. 이제 뭔 놈의 기도냐, 기도할 시간에 빨리 일어나 해서 얼른 빨리 해치우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것을 용납이 안 되죠. 이제 기도가 뭐 그들의 생활이고 그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들은 거의 자기는 죽은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종교에 대한 좀 이렇게 집착이 심한데 그거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 건데 현지 근로자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제 살펴볼 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가족계획 사업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가족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출산 억제 정책인데요. 이제 그럼에 따라서 출생률이 이제 빠르게 감소했죠. 게다가 이제 그럼에 따라서 1990년대는 아예 이제 급격하게 출생률이 감소했는데요. 이제 근데 웃긴 거는 남자의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문화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6.25 국가다 보니까는 남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죠. 제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를 잇는 가문의 대를 잇는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만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따른 그죠 남자의 선호가 상당했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한 건 감소한 거지만은 예,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남아의 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면에 이제 예, 낙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행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 물론 실제로도 그렇게 돼 있지만은 예, 비유 이제 좀 아쉬운 면이긴 하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예, 남자와 여자의 성비 불균형을 맞추자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정책 및 뭐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된 편입니다. 예, 최근에는 출생률의 감소로 예, 출산 장려 정책을 오히려 실시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뭐 거의 한 가정에 한 명, 예, 2명 정도 나면 많이 낳는 것 같아요. 둘이 결혼해서 둘이 된다. 둘보다는 좀 늘어야지 인구가 좀 증가하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한 명인 집도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출생률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률,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이제 가족계획 사업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 때죠. 이제 1970년대에 보면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뭔 놈이 이렇게 많이 낳냐라고 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뭐 이것도 많다. 한 명만 낳아라 해서 한 가정 사랑 가득 한 아이 건강 가득 뭐 이런 표가 있습니다. 90년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비 불균형 이야기가 나면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제 남아가 많이 출생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표가 등장했죠. 웃기죠. 선생님이 착한 일만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뭔 놈의 여자가 그렇게 좋은지. 예. 또 반대로 이제 사라지는 성차별, 높아지는 삶의 질. 예, 이제 남자를 선호하지 말아라. 여자도 좋다라는 식의 이제 표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세대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아빠 뭐 혼자는 싫어요. 이제 엄마 나도인데 이제 오타난 것 같네요. 나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표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예, 산업 발달에 따른 생활의 변화, 그다음에 교육 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또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많은 영향을 주었죠. 예. 또 이제 그거보다는 요즘은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출생률이 감소했다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솔직히 말하면은 예, 가장 마지막 게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 두 가지는 뭐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심각하죠. 예전에 신문에서 본 바로는 이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 및 교육비가 한 2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을 갖다가 대학 입학까지 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서 이제 출생률이 현재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망률 감소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사망률 감소 원인은 간단합니다. 경제 발달에 따른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식생활 수준도 굉장히 향상되고 예, 의학이 발달도 예, 당연시됨에 따라서 사망률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겠죠. 현재는 이제 저출산 현상으로 유소년 인구 및 예,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고 유소년 인구도 감소하고 사망률도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가 아니죠.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요즘에 자꾸 버벅대네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유소년 및 인구 및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또한 이제 인구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2050년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예, 초고령 국가, 즉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노인 인구가 한 14%, 7% 되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하고 예. 이제 14% 이상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쯤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천연 자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에 따라서 인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게 됨에 따라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거죠.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원인 나라에서 출산이 안 되니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에 따른 대책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일단 가장 큰 거는 가치관의 변화죠.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은 이제 뭐 가족 생활 교육이 내실화죠. 그 결혼 준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뭐 결혼 장려. 좀 암울하네요. 결혼을 장려한다. 결혼이 뭐 그죠? 개인의 취향이고 그다음 선택이긴 하지만은 결혼은 이제 이제는 결혼을 장려한다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경제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뭐 이것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지원한다. 결혼하면은 이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겠다. 또 임신, 출산, 뭐 진료비 등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것 등을 들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뭐 육아 지원 및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해줍니다. 뭐 이것 따른 실질적인 대책은 뭐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를 통한 뭐 출산 지원 아니면 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겠지만 육아 휴직 제도를 뭐 3개월에서 뭐 1년을 늘려준다. 아니면 무슨 뭐 육아 출산 휴가 말고도 또 육아 휴가를 위해서 뭐 몇 년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양성 평등 교육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존중하는 태도를 뭐 길러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의 문제점과 그럼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실 및 문제점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 사회, 즉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은 노인 복지 및 의료시설, 노후보장 제도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또한 이제 핵가족화죠.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및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소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점의 마지막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인구가 증가하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감에 따라서 청장년층의 이제 노인 한 명당 청장년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게 된 거죠. 이에 따른 이제 세대 간 갈등이 또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령화 사회의 대책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일단은 뭐 노인 일자리 창출 있죠. 뭐 실버 잡이라고 그러죠. 실질적인 대책을 보면은 노인을 위한 직업 훈련, 뭐 실버 잡페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실버 잡페어도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의 확대를 통해서 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노인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이죠. 또 노인과 관련한 사업을 육성합니다. 뭐 실질적인 대책을 보면은 뭐 실버 산업 창업 시 각종 세금 혜택 부여를 하고 규제를 완화해 준다. 뭐 이런 대책을 들 수 있겠네요. 또 이제 각종 복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이제 대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면은 노인 의료 및 운동시설 확충을 통한 건강 지원, 오래 사세요라는 뭐 이야기죠. 그다음에 노령연금 개선.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연금을 받죠. 뭐 많지는 않은 돈이면 노령연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노령연금을 뭐 개선해서 뭐 더 적은 노인 그죠 나이대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받게 하거나 뭐 이런 연금 개선을 갖다가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노후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노후 설계 지원. 이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 설계. 내가 은퇴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노후 설계를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죠. 혼자 사는 노인들, 독거노인 등을 돌봐주는 그런 돌봄 서비스 사업을 해주거나 아니면 노인 임대주택 보급을 통한 생활 및 주거 지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노인 임대주택 보급을 통한 생활 및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세대나 아니면 여러분들 세대가 될 텐데 이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다 보니까는 정작 나중에 본인들은 살 집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임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쪽방촌 이런 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국가가 이제 나서서 조그마한 아파트 이제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 제가 예전에 봤는데 한 12평에서 한 15평 정도 되는 이런 그런 임대주택 보급을 통해서 이제 생활 및 주거 지원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무슨 뭐 기초 수급처럼 돼서 뭐 일정 금액 돈도 주고 뭐 쌀도 주고 하는 것
것도 있고 또 주택 보급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노인 문화 창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실질적인 대책을 보니까 노인을 위한 문화 공연 확충. 예. 얼마 전에 보니까 CF 보니까는 뭐 은퇴가 뭐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아버지 한 분이 뭐 기타 공연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노인을 위한 문화 공연 확충 그것도 있고 또 인사동에 아마 이제 열었을 거예요. 충무로인가 인사동에 아마 열었는데 노인 영화관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개관함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노인들의 문화를 창출시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인구 문제가 다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7단원이 들어갈 텐데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